한 뭐 1, 2차에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끌고 다니다가 그 연세 드시니까 또 뭐가 있어. 그 옛날에 큰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라 아주 뭐가 이렇게 좀 그게 굉장히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네 술집들 안 들어다니는 데가 없어. 아유 대단하셔. 연세 드시 또 재미도 있으시고. 근데 자 이렇게 등기 절차 쭉 보시면 이제 여기 이의 신청 이건 이제 등기관 결정 처분에 불복하는 제도 요 이의 신청 제도밖에 없어요. 등기관 상대로 소송 못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특이한 걸 얼마 전에 봤어요. 제가 거기 이제 큰 학교 재단 이사장님인데 한 50년 70년 되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됐네. 그러니까 한 70년대 후반쯤 한 것 같은데 땅 4, 50필지 땅을 옛날에 사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 서류를 다 보존해서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등기를 이걸 해결 못해서 저한테 한번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상담한다고 쫓아가서 한번 들어봤더니 만약에 40필지 토지를 샀는데 37필지는 다 이전 등기가 끝났어. 근데 3필지는 가등기만 해놓은 거야. 근데 그 당시 서류를 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 해가지고 다 줬더라고. 그리고 거기 그때는 사법서사, 이제 법무사라는 건 나중에 명칭만 바꾼 거니까 사법서사가 그 당시 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취득 비용 다 내가지고 다 전부 다 해고 끝났을 때 이전 끝났다는 등기 필증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가등기인데 뒤엔 등기 필증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가 다 끝나니까 요 대장소관청에 등기가 끝났다라고 소유자 바뀌었어요. 통지가 갔으니까 대장상 토지대장이 소유자를 바꿔놨겠지. 그러니까 바꿔놨으니까 모든 이제 재산세 같은 게 이제 비합으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어디 생겼냐면 이제 전산화가 이루어진 거야. 이제 등기부 전산화, 대장 다 전산화 돼 버렸어. 그런데 등기부 전산화 되니까 등기부는 일대 가등기만 해놨었잖아. 그리고 통지 소유권 이전됐다고 통지해 줬었지. 그러니까 대장을 바꿔놨단 말이야. 토지대장이 소유자를 바꿔놨어. 근데 이 소관청에서도 대장을 전산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들은 소유자를 등기부를 확인한단 말이야. 등기부를 봤더니 여기 가등기만 돼 있는 거야. 세 필지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유자가 B가 아니고 여전히 A가 소유자. 거꾸로 여기 전산 토지대장에는 A가 소유자로 이렇게 놨더라고. 근데 또 세금은 처음에 B로 바뀌었다가 세금은 40년간 냈어 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문제 생겼죠. 그럼 40년이 돼가 서류 다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재단 이사장이니까 등기소장 찾아가서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등기소장이 잘못된 거 알아도 고쳐줄까 안 줄까? 안 줍니다. 등기관들은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손 안 댄 거 잘못해서 손 안 대. 걔들은. 일체 안 돼.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 이거 40년 전 이거 했는 거 근거 서류도 없어. 왜냐하면 신청정보 이 신청서는 5년간 보존기간이야. 서류가 5년 지나면 폐기하는 거예요. 그럼 40년 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신청 근거 서류가 있어야 이게 맞나 확인할 텐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등기부와 등기 끝나고 준 등기 필증을 보면 여기 서류가 뒤에 영수증 다 첨부돼 있거든요. 이걸 보면 분명히 이전 등기가 됐다고 했는데 등기부는 또 가등기만 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40년 전 그 사법서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판단은 현재 이 등기 필증에 붙어 있는 서류들과 등기부 내용이 안 맞으니까 이걸 원래대로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등기부는 안 고쳐줘. 그럼 어떻게 불복해야 되느냐? 이의 신청.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40년 전 거 해주겠어? 그때 바로 직후에 했다면 모르는데. 근데 40년 전에 이 사람이 그걸 등기 끝났으면 전부 다 필지마다 40필지면 다 확인해서 아 이건 왜 가등기가 되냐 확인했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럼 37필지가 이전 등기되고 3필지는 가등기해 놨어.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의 신청한다 해서 고쳐주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이의 신청하면 이건 법원에 가서 법원 판사가 재판해요 결국. 그러면 요거로도 해결 안 된다면 어떡하냐? 그건 소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소송으로. 그러면 등기관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가져오면 판결문대로 고쳐주면 해. 이게 명의에 따른 등기니까. 근데 판결문을 안 받아오면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 방법 찾다가 제가 제시해 준 거는 이의 신청도 지금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오래돼가지고 또 당장 지금 뭐 당사자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실행한 등기관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이의 신청하면 본인이 잘못하면 고쳐주거나 안 되면 법원에 보내서 법원 결정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이거 돈 1,000만 원 이상 또 들어가야 돼. 착수금 500이다. 나중에 끝나면 승소에 대한 500 정도 달라고 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그래. 기간 1년 정도 잡아야 돼 또. 최소한. 변호사 한 서너 번 정도 저희 법정에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분명히 자기는 돈 다 주고 샀다는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소송하는 방법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조치법을 기다려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약 10년 정도에 한 번씩 시행돼. 근데 지난번 시행됐던 게 2007년에 있었어요. 2007년에. 그러니까 근 10년이 됐어 지금. 또 나올 때가 됐어. 이럴 때는 분명히 내가 재산세 계속 내고 있었고 이게 다 분명히 내게 맞는데 그 당시 서류가 정확한 서류가 없다면 계약서 같은 게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 근데 이거 가지고 고칠 수 없다면 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당사자도 인정해주고 본인들도 내 거 팔아먹은 거 알고 있어. 아버지가 팔은 걸. 그런데 지금 등기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그때 특조법에 따라서 거기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인 정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어. 그건 간략한 방법이야. 그건 보증인 인후인 보증이라 해서 그 지역의 뭐 농지위원장 이장들 도장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좀 간략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봐라. 나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막 들여가서 억지로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특별조치법 시행되면 그때 이걸 보완할 수밖에 없다. 누구요? 아니 그 사람도 찾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자들한테 그 후순들한테 전부 다 이의 신청 이런 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의가 있느냐 통지가 가요. 권리자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는 이거 아버지가 파는 거 안다. 그런데 더 이상 뭐 자기들 거기다 뭐라 항변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재산세 계속 내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토를 달진 않지만 그런 방편으로 하면 좀 가볍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었어.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거 관련해서 누가 다 이렇게 자문을 구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소송하는 방법 아니면 이런 특조법 기다렸다 등기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가끔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사놨는데 과거에 돈을 다 줬다는데 서류가 없어서 내가 이걸 점유해서 사용도 농사도 짓고 있는 땅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소송으로 한다면 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하는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전부 다 소송해야 되잖아. 그래서 특조법 시행될 때 그런 건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기 절차랑은 이렇게 시행되는데 제일 먼저 아까 여기 절차 개시 4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부분이 자 당사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당사자. 등기시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당사 적격 내지 당사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사 적격 내지 능력이라는 것은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등기 명의자. 즉 등기부상 내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B가 자연인하면 쓸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만약 여기 김갑돌 이게 자연인이야. 등기부에 이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에? 내 이름으로 김갑돌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자연인이라면 우리 민법상 인을 배울 거 인에는 뭐가 있어?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죠. 자연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 근데 김갑돌이 누구냐 했더니 A가 기르고는 강아지를 갑돌이라고 이름 부른 거야. 내 갑돌이 앞으로 등기해줘 했더니 누구야? 강아지야. 애완견.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적격 있느냐 문제 이게. 이름이라고 져줘가지고 보니까 요즘은 또 혼자 요즘 제가 부동산 이거 하다 보면은 뭐 임대 이런 거 많이 해주면은 꼭 뭘 가져오냐면 애완견.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데서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 들어가면 옆에 막 소리 나고 막 그러면은 문제되고 특히 원룸 이런 거 특히 혼자 장시 지내는 사람 꼭 뭘 데리고 와요. 처음엔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낮에 시끄럽고 밤에 긁어대고 뭐 이런 거 가져오면 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 관련해서는 이런 애완견 같은 건 자기 앞으로 등기 못 해요.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 당사 적격 내 능력인데 이게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 법인에는 공법인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일반 사법인도 있죠. 무슨 회사 무슨 주식회사 어디 이런 것도 다 법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게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이게 문제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뭐예요? 대표 종중 지금은 종중 김해김씨 뭐 사공파 전주희씨 양녕대군파 이런 거 있죠. 무슨 파 무슨 파 이게 뭐냐?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야. 근데 과거에는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등기법이 바뀌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손명으로 등기가 돼서 내려온 거야. 근데 그게 뭐야? 종중명이 딱 있는데 개인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 3, 4대 흘러가면 개인 권을 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이제 종주에 들고 일어나는 거. 이게 네 개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과거에 명의신탁 이론으로 이걸 구성하다가 지금 현재는 등기법상 당연히 종중명으로 직접 등기할 수가 있어. 여기에 김해 김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408 등기 이렇게 나와. 이게 권리의무 사단 앞으로 직접 등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요 문제가 금년도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보세요. 뒤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무엇에 나왔나? 여러분 한번 이제 문제 여기 이제 뒤에 당연히 붙어 있으니까 하나 봅시다. 373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14번이 당사자 능력 문제. 이 문제야. 이런 거. 여기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를 물어본 거야. 373페이지 14번 문제를 보니까 당사 능력, 태아, 민법상 조합,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법인 아닌 사단 이런 문제 나왔지. 주체가 자기 명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총설에 가면 이제 이건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앞에 전체적인 총설에서는 등기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분류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분류.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등기 유효요건 관련해서 어떤 게 문제되는지 유효요건 그리고 이걸 완화한 판례 태도 특히 이제 중간생략 등기라든가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무효등기 유용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돼요. 이 앞에 총설 쪽에서 배우는 내용 이런 거. 종류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방법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 부기등기 문제가 많이 나와. 부기등기. 이 부기등기란 건 주등기 부기등기. 즉 앞에 아까 표제부 갑굴기 앞에 번호를 붙였죠. 순위번호 표시번호. 그래서 1, 2, 3 이렇게 아랍 숫자를 쓴 거 이거는 독립등기 이걸 주등기라고 그래. 주등기. 그런데 2번에 갔던 2번에 부기 1호 이렇게 쓴 거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요 부기등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는 거 이걸 물어본 문제도 한 문제 또 들어갔지. 등기 여기 분류 중에서 방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부기등기 문제, 요 부기등기 문제가 여기 문제가 하나 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요번에 373페이지 보면 거기 13번 문제가 부기등기 활성이 아닌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등기 절차의 개시 중에서 요것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공동신청이 이게 원칙인데 이거 단독으로 하는 예외. 단독 신청 예외. 이거 특수한 거예요 이거. 이걸 또 물어봤어. 이것도 시험 문제 단독.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어딜 잠깐 보시냐면 375페이지 17번 문제 보세요. 자, 그 문제가 뭐냐? 375페이지 17번 문제 보시면 등기 권자 또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에 관한 사람은 틀린 거. 즉 공동 신청이 아닌 특수한 거. 단독 신청이 아닌 걸 찾아봐라.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이런 데서 문제 냈고. 절차 개시와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등기 절차는 모든 등기가 다 똑같아. 절차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가면 되고 보존 등기도 같이 가면 되고 만약 요건이 안 되면 각하되고 등기가 끝나면 이렇게 실행해서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 때도 있고 이게 없으면 등기 완료 통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소관청 통지 절차가 필요하면 해주고 해당 사항 없으면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은행에서 지금 매매가 아니고 돈을 빌렸어.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근저당 설정한다. 근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 그럼 설정을 하면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등기 권자 여기가 의무자. 자 물권법상 이 돈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은행을? 아까 뭐라고 했지? 근저당권자. 권리. 물권을 가진 사람. 권자. 이런 사람 뭐라고 했어? 설정자라고 표현했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혼자 못하니까 공동신청으로. 뭘 내야 돼? 신청정보. 첨부정보. 필요한 거 내야 돼. 어떤 거? 이 사람의 인감증명이라든가 등기필 정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거? 계약서. 설정 계약서지? 이게 뭐야? 원인증명 정보. 계약서를 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런 걸 내가지고 신청하면 등기관이 어떻게 돼? 따져보는 거 이게 요건에 맞는지. 만약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안 해줘 등기를. 요건이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등기 이미 수리됐고 실행한다면 이미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기 교합을 해가지고 끝내준단 말이야. 그럼 뭘 줘야 돼?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해줘야 돼. 즉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필 정보가 나와. 여러분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떤 거 하냐면 소유권 등기필증만 생각해. 등기필 정보. 소유자가 됐을 때만 나온다. 어림없습니다. 물권이 새로 생기면 등기필 정보 다 나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그럼 뭐가 나온다? 근저당권 등기필 정보. 즉
권리자, 물권자가 이걸 가지고 있어. 그 물권자가 누구예요? 은행. 은행에서 등기필점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언제 이걸 내주는 거야? 돈을 갚으면. 이걸 내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쓰는 거야. 등기부에 말소해야 되겠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등기 절차는 이 기본 구조를 계속 반복해야 돼. 만약에 A가 소유권 이전했다. 그럼 이거 넘어가는 것이고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또 A가 B한테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똑같이 신청해서 이런 경우는 공동신청했지? 공동신청. 똑같이 공동신청. 그 다음에 여기 심사해봐서 어떤 심사? 형식적 심사. 서류만 가지고 따져봐서 이상이 없으면 해주지만 이상이 있다. 하자가 있다면 각하. 여기 불만 있으면 이의신청.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등기 중에서 지금 이런 근저당권 같은 걸 이걸 담보물권, 담보권 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이나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용의권. 이건 물권 시간에 배웠죠. 용의권 등기. 이건 강론, 각종 권리에서 나오는 거야. 또 각종 등기 중에 뭐가 있냐면 강론에서 이 등기 절차 강론에 들어가면 다양한 등기가 나와요. 즉 이런 담보물권 등기나 용의물권 등기도 있지만 각종 등기로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그다음 말소 등기, 멸실 등기, 그다음에 뭐 가등기 문제, 뭐 신탁 등기 문제 이런 각종 등기들이 나오는 거 이런 가등기 해마다 나와요. 가등기는 다 강론적인 문제들이야. 그럼 가등기도 어떻게 돼? 똑같아. 절차는 가등기 하려면 어떻게 돼? 남의 무동산 함부로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공동 신청을 해야 돼. 여러분들 공동이냐 단독이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등기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단독 신청. 상대방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뭐다? 공동 신청. 만약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면 여러분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대전에 있는 큰 부동산 다 가등기 놓으면 돼. 혼자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 사람 상대방 의무자 협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뭔가 계약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 중요한 서류, 인감증명이라든가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받으려면 혼자 못 한다는 거야. 공동 신청. 그래서 그런 걸 중요한 사람이 의무자인데 의무자한테는 항상 중요한 서류 따라 나와 이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작년에 담보권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저당권, 그다음에 공동저당 대위 등기 문제. 그다음에 용의권 한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가등기 당연히 따른 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 말소 등기 문제 이거 한 문제. 등기를 지우는 등기야. 말소 등기가 뭔지 개념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이의신청 여기 한 문제. 그다음에 절차 개시해서 여기 당사 적격 문제 요거. 그다음에 등기 아까 얘기했지 부기 등기 문제 요거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이런 기본 틀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등기법 총설에 총론 앞에 가면 요 기본적 일반적인 사항이 나와요.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는 이런 틀을 가지고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해 놨어. 그러면 등기부에 아까 등기부는 갑구나 을구로 구성되어 있지. 표제부 갑구고 등기부는 등기부 어디에 들어가요? 저당권은 등기부 어디에 들까? 을구. 그러면 만약 A가 B한테 근저당이나 저당권 설정한다면 저 부동산 등기부 을구를 보여야 돼. 여기에 자 맨 먼저 이렇게 만약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근저당권 설정 채권 채구액 1억 근저당권 B 이렇게 써놨어. 이건 등기 실행된 거야. 그러면 이 등기 실행됐으면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 근저당권이 있다라고 딱 기록이 되면 B는 근저당권 물권을 취득한 거야. 즉 물권을 등기함으로써 취득한 거야. 돈 빌려줬을 때 물권이 생긴 게 아니라 등기를 했을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법에 가면 제6조 2항에 보면 등기를 다 마치고 나면 마치면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접수한 때. 요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해버렸어. 조문에 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야? 접수한 날이 중요한 거야. 몇 월 며칠 접수. 아까 날짜 봤잖아. 등기부에. 접수 일자가 몇 월 며칠 딱 찍히잖아. 만약에 거기 접수한 날이 소유권인데 소유권 변동인데 소유권 이전하면서 보니까 접수 일자가 2018년 12월 16일인데 등기 마친 게 12월 18일 날 등기를 마쳤어. 그럼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야? 16일 날. 알았어요? 이 접수한 때가 제일 중요해요. 접수한 날짜에 뭐가 생겼다? 소유권 변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접수한 날짜를 중심으로 대장소관청에 통지해주면 이 대장상 소유자가 바뀐 날짜를
며칠로 적어준다? 2018년 12월 16일 날 받겠다라고 써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 기본 틀을 이해하는 이게 등기 절차 총론이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모든 등기, 예를 들어서 변경 등기를 한다, 경정 등기를 한다. 만약에 건물 증축했어요. 그러면 건물 면적이 증가됐지? 면적이 기존에 만약에 요게 건물이 100제곱미터의 건물이었는데 건물 증축해서 50제곱미터만큼 옥탑방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건물 증축했으니까 건축물 대장상 면적 변동이 생겼지. 그럼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소유자는 무슨 등기해야 돼? 부동산 변경 등기 신청합니다. 이건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상대방이 없지. 권리 변동이 안 생겼으니까 혼자 건물만 증축했는데 그럼 상대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단독 신청. 그럼 뭘 해야 돼? 신청서. 그다음에 첨부 정보. 어떤 걸 첨부해야 돼? 건물이 증축됐던 걸 증명해야 돼. 뭘 가지고 증명할까요? 건축물 대장 등본이 첨부되는 거예요. 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이 첨부돼. 그러면 여기서 등기관 접수해가지고 심사해서 이상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 등기 끝내. 그러면 등기부상, 즉 아까 이원적 공시 방법은 건축물 대장도 있고 여기 뭐가 또 있다? 건물 등기부 있다는 거야. 어디? 요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이 대장을 가지고 있고 등기시험은 뭘 가지고 있어? 등기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대장상 면적 변동되면 이거 안 맞으니까 항상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 대장을 첨부해서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변경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상 면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장과 등기 딱 맞지 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끝나도 새로운 권리가 생긴 게 아니니까 등기 필정보 만들 필요가 없어. 뭐 해줘야 돼? 끝났으니까 등기 완료 통지 해줘야지. 신청한 사람은 등기 끝났어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야. 항상. 등기 수에 대한 관계는 항상 명확합니다. 끝나면 끝났다고 반드시 알려줘야 돼. 그냥 책상 서에 넣어놓고 당연히 끝난 거지 이런 게 없어요. 본인한테 통지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등기는 다 똑같다. 총론의 요 절차 총론의 이 흐름을 이건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는 자동차 공장이 있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품을 딱 집어넣었어. 그게 뭘 만드는 부품이냐 봤더니 그랜저 부품이야. 그럼 저기서 뭐가 나와? 그랜저 차가 딱 나오는 거야. 여기에 포터 트럭 만드는 부품을 넣었어. 그럼 뭐가 나와? 트럭이 나오는 거야. 모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넣으면 끝나면 뭐가 나와? 등기필 정보 등기활통지. 끝나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 시스템은 똑같단 말이야. 다만 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폼 양식이나 서면으로 직접 방문 신청할 때 이런 흐름으로 가지만 전자신청, 인터넷으로 하면 그냥 접수와 동시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 이미. 그러니까 등기관이 심사해서 그냥 이상이 없다면 교합. 등기관이 딱 도장을 찍어 거기다 자기 식별 부호를 입력해버려. 그러면 이제 등기가 끝나는 거예요. 완료되는 거예요. 완료. 맞춰지면 등기를 마치게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접수한 때. 그 접수한 날짜에 이미 권리 변동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한번 거기 우리 기출 문제 쭉 나온 거 한번 보세요. 374페이지 보면 저당권 등기 절차 나왔죠. 이 등기 절차에서 무슨 등기다? 담보권 중에 저당권 등기야. 저당권 등기할 때 이 절차와 관련 특징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번 보세요. 거기 또 말소 등기야. 각종 등기 중에 어떤 거? 말소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효력이 없어진 등기를 지우는 등기. 이것도 어떻게 해? 공동신청의 원칙이지만 특례가 많아. 이렇게 해서 가면 절차 똑같이 진행하. 말소할 땐 새로운 권리자가 안 생기니까 이건 안 만들지. 근데 뭘 해줘?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 해줘야지. 요 내용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가 뭐라고 써할까? 공동신청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하는 거 이걸 물어봤지. 그 다음에 18번은 이게 담보 대위인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요. 담보권, 대위. 근데 이건 용의권, 담보권 특징만 하면 답이 보이는 거였어. 담보권에서 존속기하는 건 없어. 용의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의권에서. 즉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런 데서 존속기하는 문제 나오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서는 뭐 존속기간 이런 말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지문만 봐도 답이 보일 수 있는 건데 괜히 그걸 읽다 보면 복잡해서 답을 못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9번이 공유등기도 이건 결국 단독신청 문제예요. 여기 신청 단독신청. 공동이냐 단독이냐.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등기를 공동으로 할까 단독으로 할까. 소유권 포기. 상식으로 물어보게. 소유권 포기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권리 포기라는 게 있어요. 민법 시간에 소유권을 포기했다. 자, 이건 이제 소유권 포기하면 어떻게 이게 개념을 이해해야 돼. 소유권 포기가 뭘까요? 옛날에
무슨 뭐 그 우리나라 무슨 사고가 많이 터질 때 한국 진짜 살기 싫어서 난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 다 포기하고 난 외국으로 이민 갈란다 이런 부모들이 있어서 애들 막 그 어디서 다 저 화재로 다 사망하고 그랬을 때 애기들 소유권을 포기하면 부동산 소유권 포기했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소유권 포기가 어떻게 이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게 민법 시간에 뭐로 다 이걸 저기 해야 될까요? 개념을 법률 행위일까 아닐까? 일단 법률 행위 아니다. 소유권 포기는 법률 행위 아니라고 봅니까? 근데 이제 아직 민법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이 나중에 이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반드시 하나 정도 있어야 돼. 의사 표시를 불가결히 요건으로 하는 뭐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 법률 행위 속에 뭐가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계약도 있고 계약은 서로 반대방의 의사 표시 합치. 이 계약. 그다음 단독 행위도 있고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합동행위가 있다. 이런 걸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합동행위든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그래. 그럼 소유권 포기는 뭐냐? 소유권 포기하는 건 뭘까요? 에? 여기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그럼 뭐라는 거야 이것도? 법률행위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라면 어떻게 해야 돼? 민법 186조를 따라가야 돼.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겨. 그러면 이 단독 내가 이거 혼자 가지고 있는 땅이다. 난 이 땅 소유권 포기하겠다. 그럼 소유권을 포기하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 거야? 부동산 소유자가 없어. 그럼 누구 거예요? 국유 원칙이라. 부동산은 소유자가 없으면 국유가 원칙. 국유. 국가야 국가. 그러면 소유권 포기했으면 그게 그냥 포기하는 즉시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법률 행위니까 어디로 돼?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나머지 공유자 앞으로 귀속돼 버려 이게.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지분이 만약에 A, B 이렇게 둘이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었어. A가 나 지분 포기하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나머지 공유자한테 이게 귀속된다니까? 그럼 이게 뭐야? 단독행위로 법률행위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생겨요. 소유권 포기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포기했으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취득한 거니까 얘가 일을 다 갖는 거야 이제는. 그럼 이렇게 이전 등기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그럼 소유권 포기했을 때 이 개념이 법률 행위므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포기한 사람은 없어졌고 취득한 사람이 있으니까 공동신청을 등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거기 쉽게 얘기하면 19번의 공유관계 등기 중에서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거기 4번 지문 한번 보세요.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 단독으로 여기서 신청을 공동이냐 단독 여기 핵심 있는 거야.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공동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기법 문제는 논점이 엉뚱한 데 있어요. 이걸 원리를 이해 못하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답이 안 보여. 그래서 아까 절차 개시 4가지 얘기 준 거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런 거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거는 신청 중에서 공동신청 사건인데 단독으로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렇게 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 원리가 그 등기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기타 뭐 이제 가등기는 해마다 나오는 것이고 아까 촉탁 등기는 여기서 관공서일 때 주체가 관공서일 때 용어를 촉탁이라고 한다 했지. 이런 문제가 올해 금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어렵다고 본 거예요. 지문들이. 근데 이 지문들 하나 읽으면 어렵지만 전체적인 원리를 알면 답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전체적인 절차 흐름은 이렇게 나가는데 서론적인 데서 이렇게 앞에 절차 맨 앞에 가면 등기법 총설에 가면 이런 각종 등기라든가 등기 효력이 뭐가 있는지 유효권 어떻게 되는지 그 완화한 태도 무효등기 유용이라든가 중간생략 등기 문제라든가 이거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가끔 들어보는 문제들이야. 중간생략 등기라는 말, 뭐 복등기라는 말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지금까지 사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리저리 복부인처럼 뛰어다닌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생략이나 복등기는 다른 말인데, 복등기는 그냥 등기를 동시에 같이 해버리는 걸 복등기라고 그러고, 이런 분양권, 이번 양도 같은 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거 사고 팔아보지 않았어요? 아, 그런 경우. 예. 근데 지금 이제 분양권 단계에서는 아직은 등기부가 안 만들어졌잖아. 건물이 완성돼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분양권도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 대상이 돼요. 그래서 거래하게 되면 계약서상 실거래 신고를 다 해야 되고, 거기다 양도세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분양 회사에 가서 인감 첨부해가 전부 다 분양자 바뀐 걸 전부 다 그 계약서에 다 기록해 줘야 돼요. 세금도 다 내야 되고. 그래서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항상 이 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총설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있고, 절차 총론에서 아까 절차 개시 문제, 여기 관련해서 당사 적격 문제, 그리고 신청할 때 신청 의무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하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각하 사유 중에서 여기 총 11가지가 있는데, 여기 29조 중에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상이 아닌 거. 즉 유치권을 등기해줬다? 안 됩니다. 농지를 갖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안 해주는 거예요. 민법상 금지된 거, 이런 거. 또 아까 얘기한 구분 건물, 아파트를 파는데 나는 건물만 사가고 대지권 안 사가겠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즉 분리처분. 집합 건물에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과 분리처분하거나 이런 건 등기 안 해주는 게 다 각하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이 규정에 위반한 거, 신청해야 되는 이 촉탁으로 할 등기를 신청했다든가, 이런 건 다 규정에 위반된 등기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할 때 전부 다 여기 29조 제매토 요 2호로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29조 2호. 1호는 관할 위반, 등기소를 잘못 찾아간 거.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상이 아닌 걸 신청했을 때, 여기 등기상이 아닌 것 중에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닌 걸 신청하면 다 각하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요소에 이렇게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여러분들이 등기 절차를 한번 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요 원리를 내가 이렇게 사고 팔았다, 그럼 가서 등기소에가 등기 신청하면 이런 절차로 해서 등기가 끝나더라. 요 등기를 모든 등기를 반복하는 거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이렇게 필요한 서류 내서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 각종 변경 등기라면 요 권리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뭐 가등기 필요한 서류 갖다 집어넣으면 다 절차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기법을 이해하려면 등기관이 입장이 된다. 내가 등기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합니다. 복잡한 등기 아니죠. 등기관들은 모르는 거 잘 안 해. 뭐가 제일 복잡할 것 같아? 특이한 등기. 뭐 상속이 굉장히 복잡하다. 50년대 사망했다. 그럼 각 연도별로 민법 변동에 따라 상속 지분 다 계산해 봐야 돼. 굉장히 복잡하니까 금방 할 수가 없지. 근데 전형적인 등기,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이건 사고 팔면서 은행 끼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항상 따라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리고 돈 갚으면 말소, 이런 것들은 흔히 있는 등기야. 근데 환지 등기, 뭐 신탁 등기, 요즘에 신탁 등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권 신탁이 많기 때문에 요 액수가 은행에서 돈 이렇게 담보를 대주는 채권 액수가 점점 높아지면 나중에 소유권을 은행에 가져가 버려요. 그 신탁 등기, 목적무통자 소유권을 신탁하는 거야, 수탁자한테. 그리고 만약에 돈 갚으면 그걸 하나씩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요, 요즘 나오는 신탁 등기 종류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담보 신탁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거 분양할 때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돈이 없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은행 대출 많이 끼죠. 그러면 은행에서 건물 완성하면 은행에서 소유권 가져가, 신탁 등기 해버려. 그리고 하나씩 분양할 때마다 그 대금 늦으면 그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전해 주는 거야. 요걸 담보 신탁. 요 신탁 등기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특히 IMF 이후로 신탁 등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수한 게 굉장히 많아요, 등기에서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여러분 등기부가 뭔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거, 등기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건물 중에 집합 건물, 특이하다. 왜? 집합 건물에 가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어떻게 취급한다고? 하나로. 일반 토지 건물은 원래는 별개 부동산이야.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하면 땅 따로 건물 따로따로야. 등기를 몇 건 해야 돼? 2건 해야 돼.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샀어. 등기를 몇 건 한다고? 2건 해야지. 땅을 샀으니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 위에 건물 샀으니까 건물 이전 등기 해야 되지. 근데 아파트를 샀어. 그럼 몇 건 해야? 한 건만. 왜? 토지 건물 일체로 취급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표제부에서 건물과 토지 일체로 묶어놨잖아.
그러니까 반을 사면 뭘 따라온다고? 실 따라온 거야. 한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등기 절차는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등기법의 전체 흐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총론에서는 앞에 등기법 맨 앞에 가면 일반적인 등기 얘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가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절차 총론에 가면 등기 절차 전체 이렇게 되는데 신청서는 어떻게 쓰고 첨부정보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공부해요. 공부하고 강론에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던 각종 등기별로 말수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런 걸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각종 권리의 등기 들어가면 바로 무슨 등기가 나와? 용의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 문제, 담보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기 문제 이런 특수한 등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이의신청.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불복해라. 어떤 방법으로? 이의신청으로. 이런 문제. 그래서 등기법은 이 흐름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걸 평면적으로 쭉 풀어놓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목차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앞에 컨텐츠 목차를 보시면 총칙에 어떻게 나와서 부동산 등기란 뭐냐, 등기 종류는 뭐가 있느냐, 등기상엔 뭐가 있느냐, 등기 효력과 유효권 어떠냐 이걸 공부한 거고 챕터 2에 가면 뭐가 나와? 거기에 보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 장부에 관련된 게 나오지? 그럼 별 중요성은 없어. 여기는 제일 중요하다면 등기부 정도만 한번 보면 돼요. 나머지 시험에 안 나와요. 관할 문제나 등기관 문제 거의 중개 시험에서 안 나와. 등기 절차 총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절차 개시 이게 뭐야? 아까 네 가지. 어떻게 등기 절차 시작되느냐? 신청이냐, 촉탁이냐, 직권이냐, 명령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어떻게 이렇게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공동신청인데 당사자 신청 경우도 있고 제3자 신청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신청 그 절차 개시 문제를 보는 것이고 거기 신청인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당사 적격 문제와 관련된 게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청인에서.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뭐야 이거? 신청서와 첨부 정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등기 접수부터 해가지고 이 절차 흐름을 한번 쭉 설명해 주는 거고 그다음 강론에 가니까 강론 1, 2로 나눠졌죠. 1이 각종 등기 이런 거 변경, 경정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2, 즉 담보권 등기, 용의권 등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걸 정리해 준 겁니다. 강론은 방대. 근데 강론 중에서 제일 권리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권리 왕은 뭐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보존 등기. 그다음에 이전 등기. 여러분 등기법이 까다로운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야. 즉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되지만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라고 했지?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보존 등기라면 등기부가 만들어져. 처음으로. 출생신고하면 처음 이게 우리 인적사항을 처음에 만드시듯이 부동산 관련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야. 편제가 돼. 그러면 등기 만들어진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제 팔아먹었어. 저걸 처분했어. 그러면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지. 이전. 권리가 이전되는 거지. 근데 이전에 원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원인.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원인에도 여러분들이 매매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매매 관련해선 거래 가액 등기하는 문제 이런 걸 배우겠지만 원인이 이런 법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여러 가지 원인이 특수한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야? 소유권 이전 똑같아. 근데 원인이 달라. 특징별로 한두 가지씩 기억할 게 있는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거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막판에 다 추려가지고 정리해 줄 거예요. 이게 강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라는 것이 이제 지적은 제가 하는 대로 하면 거의 다 맞지만 등기는 이런 절차를 이해하는 게 어렵고 내가 뛰어다니지 않은 입장에서는 얘기 들어도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는 그 틀을 알고 그 각 등기별로 특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 이런 것만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법 문제는 거의 내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 거의 듣다 보면 아 이건 이상한 거다 느낌 와요. 그래서 그 어떤 관점에서 이걸
문제를 이해할 것이냐. 이걸 알려면 등기법이 특징을 알아야 된다. 특징하려면 등기법 공부할 때 내가 등기관 입장에서 이걸 읽어봐라. 그럼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등기관 입장이라면.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법상 특수한 거 이런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 의무자가 중요하다? 그럼 등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등기 진정성 문제인데 형식적 심사하다 보니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면 이게 부동산 가진 사람이 내 뜻과 어긋나게 자기 진위에 반하는 게 이룰 수 있으니까 의무자의 진정성이 중요한 거야. 의무자 진정. 여기 등기 진정성이라고 했을 때 진위, 이 진정성은 당연히 의무자의 진정성입니다. 의무자는 뭐라고? 당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렇게 권리가 없어지거나 등기부상 손해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봐서 실체관계 따져보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의무자 진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자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이 첨부정보 중에 인감증명이라든가 등기필정보라든가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리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관이. 얘는 항상 감사를 따르면 등기 맞춰주면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등기해줬는데 등기관한테 가서 왜 내 이름 해줘서 기분 나쁘게 이거 지워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의무자 문제 생긴다. 그래서 등기관이 중시해야 될 것은 의무자의 진정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쭉 설명했지만 오늘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등기부 특징. 아까 토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다. 구성은 표제부, 갑굴을 한 세트로 한다. 을구는 없으면 안 둘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에 가면 표제만 있는 등기부도 존재하더라. 일반 토지 건물에는 없지만.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 특히 대직권 등기 문제가 있더라. 일반 토지 건물과 달리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거야. 등기부 표제부가 달라지는 거야. 표제부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알아두시고 등기 절차 총론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절차에서 모든 기본 틀은 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강론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따로 안 해. 그럼 말소등기 개념이 뭐냐, 특징이 뭐냐 이런 것만 간단히 보고 말소등기 똑같이 어떻게 신청, 공동 신청, 그 다음에 접수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 등기부 실행 다 지워버리고 이건 등기 완료 통지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등기는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집어넣으면 다 끝나버려요. 등기 절차.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어떤 땐 민법 문제 같기도 한데 왜 이게 또 등기에서 문제되느냐. 민법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 왜? 이 등기 기본 핵심이 어디 나온다고 했어요? 물권법에 다 물권. 민법이 어디? 물권법. 물권법에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물권. 여기 제일 많이 나오죠. 물권법. 그건 12문제 나와 민법에서. 물권에서. 여기서 물권법에서 등기 문제 여기 연결되는 거 여기 민법 185조부터 출발해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도 많이 가미가 돼버려. 그러다 보면 이게 민법을 이해를 해야만 등기가 또 쉬워질 때가 있어요. 처음엔 민법 공부 안 됐을 땐 좀 어려워. 근데 그래서 지적부터 나가는 거야. 지적은 민법에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맨바닥에서 들어가는 거야. 다만 용어만 좀 생소하니까 지적에 들어가니까 친절하게 어떻게 해준다?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지적 쓰는 용어. 지난번 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토지 이동이 뭐냐 얘기했지. 토지 이동이 뭐라 그랬어? 지나니까 다 생각 안 나죠? 당연히 생각 안 나요. 맞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지난번에 했지?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6가지. 그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이런 거 기억해 주라고 했지? 소관청이란 뭐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시장은 누구라고 했어? 구가 없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해줬잖아. 그 다음에 등록전환이 뭐라고 했어? 등록전환은 뭐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이런 필수적인 몇 가지 용어들, 그 다음에 일필지 성립권이 무엇이냐 이런 거 공부했었고. 그래서 지적에서 이런 배운 내용들은 이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와서 허란 대로 모으면 돼. 요 필요한 요소 요거만 딱딱 찍어서 요거 신경을 쓰고 기억해 줘라.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지적은 조문 나열은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지목 28가지 중에 핵심적인 거 기억할 게 몇 개씩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만 신경 써서 봐두면 되는데 깊이가 없어. 깊이가 단순한 표면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화책 읽듯이 읽어도 돼요. 그러나 민법 같은 건 만화책 읽어가지고는 안 돼. 그 굉장히 추상적 개념 속에 포함한 구체적 사례가 많은 거예요.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고. 그래서 민법처럼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지적은 단순히 여러분 읽고 반복하고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 그러면 지적은 거의 다 맞는다. 근데 등기는 배경이 민법 밑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 절차를 이해해야 되고 사유들 중에 언제 등기해주고 안 해주는 이 사유도 중요하고 이럴 때 첨부 서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또 누가 명의자 될 수 있느냐, 이런 몇 가지 테마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봐두면 등기 문제 10문제는 맞아요. 12문제 중 이것도. 그런데 잘하는 사람 많은데 일반적 합격자들은 대부분 6문제 정도 맞으면 합격합니다. 등기 절반 문제. 등기가 12문제 나오고 지적 12문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법이 16문제야. 그게 2차 과목 중에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2차를 좀 쉬다 보니까 2차를 1교시 2교시 나눴어요. 2차를 1교시 2교시 나눠가지고 1교시가 중개사법하고 공법을 같이 봤고 2교시 공시 및 세법을 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도 중간 쉬었어. 쉬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져 버렸어. 좀 쉬다 보니까 같이 이거 전체 묶어서 150분 2시간 반 한꺼번에 볼 때는 너무 힘드니까 난이도 조금 이렇게 조절해 줬는데 중간에 한번 또 쉬니까 쉬고 나서 머리 식히고 또 보니까 이거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시법하고 세법 난이도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도 봄.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로 봐요. 왜? 똑같은 추세로 2차 과목을 150분을 쉬지 않고 보는 건 성인들한테 힘들어. 150분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반인데 꼼짝도 않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분 먼저 보고 좀 쉬었다가 또 이걸 또 본다 보니까 2차 2교시 공시 및 세법의 난이도가 좀 올라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내용을 잘 원리를 알고 나면 답은 다 보입니다. 합격권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평균 60점 맞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만점이 아니라 평균 60. 절대평가. 평균 61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자기 실력은 30점 실력은 된다고 했죠. 60점 실력이 나오는 건 온전히 자기 실력 60점 맞는 게 아니에요. 30점 실력에다 알 실력에다가 나머지 30은 찍어서 맞는 거야. 찍어서 맞으려면 그냥 감만 잡으면 돼. 방향만. 아 이런 건 이게 아닌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그 감만 잡으면 60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이해하고 따라오다 보면 대부분 그 루트를 따라가요. 그리고 선생님들 해주는 것은 거의 다 기출문제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다 그런 방향으로 설명해줘. 그 얘기를 그 선생님의 스토리에 맞게 이렇게 듣다 보면 그 과목의 방향을 잡아. 근데 혼자 책을 파고 이런 사람들은 혼자 완전히 3000% 빠지는 거야. 방향도 몰라. 동서남북도 모르고. 근데 자기들이 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거기 빠져 있지만 그러다 보면 몇 년이 걸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전혀 방향을 모르고 공부했거든. 근데 이건 몇 개 단편적으로 봐가지고 자기가 더 잘하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최대한 학원에서 실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 이유가 들으면 여러분들 기본 원리 그 포인트 딱딱 잡아주는 겁니다. 이대로 공부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늘어져. 제일 단축시키는 방법이 그냥 학원 나와서 선생님 강의 딱 듣고 그날 복습을 딱 하시라겠지. 복습.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을 해줘야 돼요. 듣기만 하면은 안 듣는 것보다 나서 그러나 효과는 반감된다. 왜? 우리 기억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억이라는 게 들으면 저장이 안 되고 쭉 빠져나간다고 했잖아. 여러분들 그 전체 기억 곡선 처음에 얘기했죠. 첫 시간에 들으면 그냥 쭉 빠져나가. 이거 어쩔 수 없어 인간. 저도 들으면 그냥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100%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이 시간이 지난 대로 다 시간이 흘러가면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 저장되면 컴퓨터야 이거. 저장 딱 이거 눌러놓으면 오래 이건 인간의 머리가 아니지 이런 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냥 슬며시 이게 비례관계가 아니야. 급격하게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요거 막으려니까 어떻게 돼? 이거 막 빠져나가는 거 이것만큼을. 이걸 복습해야 돼 복습. 복습을 언제 해야 된다고 했어 복습을. 일요일날 뭐로 서는 게 아니라 그날 해야 돼 그날. 그날 지나기 전에 한번 보여야 돼 내용을. 아 이런 내용을 했구나. 생각 한번 해보면 돼. 그러면 복습한 거야. 어떻게 복습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앉아가지고 다 암기하고 쓰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번 그날 배운 걸 그날 한번 어떤 내용이고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정리만 해보면 돼. 최소한 1시간이나 이렇게 더 들여서. 처음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숙달되면 금방만 끝나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에 즉 입문 과정이나 1월 초에 자세를 잡을 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날 배운 거 그날 조금 보고 가는 습관 자꾸 들여. 학원에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굳이 뭐 그걸 나중에 몰아서 공부하고 이럴 필요성이 없어 전혀. 그렇게만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전에 했던 걸 미리 조금 와서 한 번 더 훑어보고 이렇게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하면서 당연히 금방 붙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동차로 합격한 사람들 보면 복습 다 했어요. 허락한 대로.
늦게 와서 3월 달에 와서도 복습 잘하는 사람은 다 합격 있더라고. 근데 복습 않고 그냥 자주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이 첫째 목적이고 뭐 이제 선생님들과 유대 관계는 합격하고 유대 관계 맺어도 괜찮습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해도 괜찮은데 이 이제 공부하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피곤해. 몸이 피곤하고 돈이 들어가고 또 지금은 못 느끼지만 시험에 임박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시험 본다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하고 달라요. 시험에 임박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조여오는 느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방식 하려면 그날 강의 꼭 듣고 복습 한번 꼭 해주고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금년 안에 좋은 결과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학원을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지난번에 지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해줬고 오늘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했는데 중요한 얘기 다 해줬어. 등기부 기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틀을 가지고 등기법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